토끼띠 여러분,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5월 토끼띠 여러분의 잠자던 샘물이 터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부족하고 통장 잔고는 제자리라 힘드셨을 토끼띠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달엔 억눌렸던 목 기운이 짙어지며 금전 건강 로또 행운까지 조용히 판을 뒤집을 기회를 선물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작지만 다양한 수입원과 행운 숫자, 생 날짜까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눈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고 최소 2번 이상 반복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메모해 두세요.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더욱 행운의 기운을 빠르게 끌어당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은은하게 들리는 777시 주파수가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으니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틀어만 두셔도 재물운의 상승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5월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한 가지를 남기고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누르면 긍정 기운이 2배로 돌아옵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행운 아이템도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준비되셨다면 토끼띠 5월 운세를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은 토끼띠에게 잠잠한 호수 아래 흐르는 따뜻한 샘물 같은 기운이 흘러요. 발밑에서는 이미 미세한 거품이 올라오고 있으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기회가 촘촘히 박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키키 일사년 흐름이 겹치면서 억눌렸던 초목 기운이 한층 짙어지는 시기라서 스스로를 갉아먹던 걱정이나 패배감이 서서히 누그러집니다. 덕분에 마음속 묵은 이끼를 걷어내고 새로운 결심을 세우기 좋은 타이밍이죠. 이번 달은 겉으로 요란한 변화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의 판을 조용히 뒤집는 힘이 강해서 사람들 시선보다는 내면 감각을 믿는 쪽이 훨씬 유리해요. 그런 흐름이 금전, 재물, 인간관계, 건강까지 골고루 스며들어 있으니 작은 신호를 귀띔처럼 받아 적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영역별 흐름을 차근히 살펴볼게요. 먼저 금전운과 재물운입니다. 5월 초입에는 잔잔하다 못해 메마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현금이 들어올 약속은 많은데 실제 통장엔 변화가 없는 그런 답답함이죠. 그러나 열흘을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치 조용히 잠겨있던 두기 틈을 내듯 한두 줄기 물길이 돌파구를 마련해요. 월 중순을 지날수록 그 틈은 더욱 넓어져서 서로 다른 출처의 소액 수입이 포개지며 파도처럼 밀려오죠. 예를 들어 사무직으로 일하는 토끼띠 김 씨는 동료 제안으로 시작한 사내 벼룩시장 판매가 뜻밖의 흥행하면서 한 주 동안만 소소하게 팔 계획이었던 물건이 한 달치 용돈을 벌어다 줍니다. 비슷한 시기 자영업을 고민하던 토끼띠 이 씨는 코로나 이후 접어둔 노점 아이템을 재정비해서 주말 마켓에 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주문이 밀려들며 초기 자금 회수가 일주일 앞당겨지죠. 이렇게 이번 달 수익 패턴은 작지만 다양한 원천을 통해 들어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 고정 월급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취미와 경험을 섞어 소규모 셀러에 도전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만 내서 흥미로운 재능을 팔아도 서서히 잔고가 차오를 겁니다. 투자 쪽으로는 중대형 악재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그림이라 조급히 손절하기보다 보수적으로 홀딩하며 재료를 기다리는 편이 더 적합해요. 특히 자정 무렵 스마트폰 불빛에 의존해 단타를 치는 습관은 근시를 악화시키니 손목 스트레칭과 눈 휴식을 정각마다 챙기는 것이 건강과 수익을 모두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50대 후반 베이비붐 세대 토끼띠에게는 고배당 가치주가 꾸준한 용돈 통로가 되니 배당락 이후 주가가 눌렸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청소년 혹은 대학생 토끼띠라면 아직 종잣돈이 작기 때문에 단순 수익률보다 경험을 따져야 해요. 소액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분할 매수하면서 기업 공시 읽기 연습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값진 투자 수업이랍니다. 이번 달 금전 기운이 강하게 응집되는 날은 5월 12일과 5월 26일이에요. 12일은 새로운 계약과 손익분기점을 동시에 맞추는 날이라서 서비스 런칭 혹은 이직 서류 제출에 최적이고 26일은 손실을 만회하고 흩어진 자금을 회수하는데 알맞은 날입니다. 반대로 5월 17일은 재물이 나가는 구멍이 넓어지는 각이라서 충동구매를 조심해야 해요. 갖고 싶던 가전제품이 할인 문자로 유혹하더라도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 30분만 깊게 호흡하세요.
만약 17일에 꼭 결제를 해야 한다면 카드 대신 가상 계좌 무통장 입금을 활용해 이성을 지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금전 이야기를 하면 빠지기 어려운 것이 부채 관리죠. 지난 겨울 난방비 부담 때문에 신용카드 할부가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5월은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은행 창구보다 앱 내 자동 대환 서비스가 수수료가 낮으니 한번 비교해 보세요. 3과 7이 행운 숫자라는 점을 기억하고 연이율 3%대 상품을 찾는 것도 팁이에요. 또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12일 오전에 금리 전환 상담을 예약해 두면 친절한 직원이 예상보다 낮은 금리표를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재물운을 더 빨리 모으고 싶다면 집안 서쪽 창틀을 깨끗이 닦고 작은 연초록 화분을 놓아보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화분 잎을 흔들 때 금전 기운이 실려 들어온다고 예로부터 전해져요. 물론 청소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매일 10분만 투자해 먼지를 슬쩍 닦아주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40대 중반 직장인이라면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공유 지갑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1,000원씩 자투리 돈을 모아 소액 기부를 하면 사람들 사이에 선한 기운이 돌고 그 기운이 고스란히 여러분 통장으로 돌아올 때가 많아요. 실제로 부산에 사는 토끼띠 남성은 작년부터 직장 동료들과 한 달 3만 원씩 걷어 지역아동센터 간식을 후원했는데 이상하게도 본인 가게 매출이 번번이 목표를 넘겼다고 해요. 선행이 선순환을 만드는 전형적인 사례죠. 5월은 이런 착한 소비가 2배, 3배 이자로 돌아오는 달이니 마음이 끌리는 곳에 먼저 베푸는 용기를 내보세요. 재물 관리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 관리입니다. 돈은 감정을 타고 흘러서 화가 난 상태로 결제하면 그 물건이 억만금을 줘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이번 달에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때 연초록 손수건을 꺼내 코 옆을 살짝 누르며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 짧은 행동만으로도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불러오는 파이프가 자동으로 정비됩니다. 다음은 건강운입니다. 이번 달은 무엇보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루틴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 토끼띠 아이는 연두색 신발을 신고 뛰어노는 시간이 늘면서 비타민 D 합성이 활발해져 면역력이 상승할 것이고, 반대로 40대 직장인은 실내 공기와 책상 생활에 지쳐 목과 어깨 부위 림프가 경직되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 속에서 팔을 기역자로 뻗어 빙글빙글 돌리는 동작만 한 주 꾸준히 반복해도 어깨 뻐근함이 확 줄어들어요. 다만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호흡을 3번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번 달 가장 주의해야 할 증상은 하체 부종이에요. 20살에서 79까지 모든 나이대 토끼띠가 예외 없이 겪을 수 있어요. 이유는 을사년의 습담 기운이 5월 수성의 기운과 만나 신장 계통에 압박을 주기 때문이죠. 5살 어린이는 장시간 앉아서 블록놀이를 하면 다리가 퉁퉁 부을 수 있고, 70대 어르신은 저녁 늦게 새우깡 같이 짠 과자를 먹고 잠들면 새벽에 발목이 시큰거릴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오후 6시 이후 짠 음식을 멀리하세요. 특히 갱년기 직전인 토끼띠에게는 호르몬 변화와 맞물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건강을 돕는 생활 습관은 3가지예요. 첫째, 걷기 전에 발목 돌리기 30초입니다. 둘째, 점심 식사 뒤 사무실 또는 교실 창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왼쪽 귀 뒤를 살살 눌러 뇌혈류를 돕기입니다. 셋째, 샤워 마무리에 미지근한 물로 다리 아래에서 위로 쓸어주기예요. 이 루틴을 열흘만 지켜도 얼굴 혈색이 밝아지고 저녁 피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만약 허리 디스크나 퇴행성 관절염 이력이 있다면 단거리 자전거 타기로 대체해도 무방해요. 어느 운동이든 자신의 몸이 편안한 범위에서 시작하고 하루라도 빠지면 자책하기보다 2배로 기쁜 마음으로 재개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해요. 그래야 5월의 순한 기운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거울이라서 금전 걱정이 깊어지면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5월은 이파절기가 지나 신진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하루 2잔만 카페인을 줄여도 체중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예요. 차가운 물은 목 기운을 수축시키지만 미지근한 물은 기운을 포근하게 감싸서 체내 순환을 돕습니다. 그러니 책상 위에 항상 따뜻한 물병을 놓고 1시간마다 2모금씩 마셔보세요. 토끼띠 할머니의 경험담을 빌리면 이렇게 물을 꾸준히 마신 것만으로도 새벽 경직이 사라지고 아침 체중이 한 달간 2kg 줄었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 토끼띠에게도 팁이 있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새벽 2시까지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해요. 이때는 5분간 휴식을 잡아 스마트폰 플래시 대신 아날로그 조명을 켜고 벽에 붙은 하늘빛 스티커를 바라보며 눈 운동을 해보세요. 안구 건조증이 현저히 줄어 집중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또한 거북목 예방을 위해 책상을 3cm만 높여도 효과가 좋습니다. 마음 건강도 놓칠 수 없죠. 요즘 사회관계망 서비스 속 화려한 게시물은 자존감을 갉아먹기 쉬워요. 이번 달에는 하루 한 번 스마트폰 배경을 연초록 숲 사진으로 바꿔 보세요. 하면 잠금을 해제할 때마다 녹색 폭포를 보는 것만으로도 교감 신경의 긴장이 풀린답니다. 만약 불안이 오래 간다면 7단계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숨을 들이마실 때 7초를 세고 내쉴 때 다시 7초를 세는 단순한 방식이지만 입안에서 단비가 내리듯 안정감을 줍니다. 잠들기 전 2번만 반복하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을 말씀드릴게요. 숫자는 4와 8입니다. 4는 오행에서 나무 기운이 과도하게 뻗어나가는 기호라서 실속보다 외형을 부풀리고 8은 금 기운을 끌어당기지만 동시에 소비를 자극해요. 4가 들어간 금액 예를 들면 44,000원 같은 금액으로 물건을 사면 질 대비 가격이 과할 수 있고 8이 포함된 암호를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구독료가 새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숫자가 중심이 되는 결제 금액이나 비밀번호는 다음 달까지 피해주세요. 색깔로는 회색과 짙은 자주색이 불리합니다. 회색은 토끼띠 목 기운을 둔탁하게 만들어 생각이 산만해지고 짙은 자주색은 불필요한 열기를 불러와 작심삼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회색 셔츠 목도리를 걸치는 날엔 연초록 배지를 함께 달아 중화하거나 짙은 자주색 블라우스를 꼭 입어야 한다면 은은한 살구빛 액세서리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와 색깔도 있죠. 숫자는 3과 7이에요. 3은 토끼띠 나무 기운을 고르게 퍼뜨려주고 7은 금 기운을 통해 쌓아 올린 재물을 굳히는 역할을 합니다. 두 숫자를 합치면 10이라 완결의 의미가 생기니 이력서, 발송 시 이메일 말미에 10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레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디 뒤에 10을 넣는 것 같은 식으로 말이죠. 색깔로는 연초록과 하늘빛 파랑이 강력합니다. 연초록은 싹이 트는 희망을 상징하고 파랑은 수 기운을 통해 목 기운을 돋워 귀인을 불러오는 징검다리예요. 출근길에 하늘빛 이어폰 케이스를 들고 나가거나 연초록 스크린 세이버로 휴대폰 배경을 바꾸는 간단한 실천도 기운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키키 비 오는 날 이 두 색을 동시에 활용하면 우중충한 기운을 날려버리고 작은 미소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행운색을 활용한 에너지 보충법은 더욱 간단합니다. 연초록 텀블러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 의자 오른쪽에 두는 것만으로도 목 기운이 상승하고 집중력이 늘어요. 파란색 이어폰 케이스는 뇌를 맑게 해주어 회의 때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할 확률을 높입니다. 70대 어르신이라면 파란색 손수건을 뒷주머니에 넣어 산책을 해보세요. 무릎 관절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행운을 가져올 대표 날짜 2개를 골라드릴게요. 첫째는 음력 3월에 해당하는 양력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목 기운이 금 기운과 부드럽게 맞물려 한 번의 선택이 두 번의 성과로 확장되는 날이죠. 아침 기상 직후 차분히 코끝 호흡을 느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10시 이전에 중요한 전화를 걸면 상대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양력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달 두 번째 월요일이 기운을 재정비해주는 구조라 마음이 복잡한 사람도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짧은 산책을 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두 날짜 모두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햇빛이 가장 예쁜 시간에 몸을 움직여야
기운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니 실내에 있더라도 창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행운 날짜와 연결해서 작은 의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5월 12일 아침에는 집 현관에서 시계 방향으로 3번 손뼉을 치며 오늘 펼쳐질 기회에 감사한다는 말을 속으로 읊어보세요. 5월 26일 오전에는 마신 커피잔을 깨끗이 씻어 햇살이 닿는 곳에 올려두면 잔잔히 퍼지는 빛이 귀인을 불러온다고 옛 문헌에 적혀 있어요. 만약 2날짜 모두 바쁘다면 최소한 손목시계를 하늘빛으로 맞춰 두어 기운을 끌어모아 보세요. 이제 연령대별 로또 운세를 살펴봅니다. 먼저 51년생 신묘생입니다. 지난달까지 손주 교육비와 각종 경조사비로 쓸 돈이 많아서 마음이 퍽퍽했죠. 하지만 이번 달 셋째 주 수요일 새벽에 잠시 깼다가 다시 눈을 감을 때 머릿속에 또렷하게 숫자 5개가 나열되면 그중 3과 7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들어간다면 그 주 토요일 낮 12시 이전에 집 근처 시장 골목 깊숙한 편의점에서 로또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점 입구에 페랭이꽃 화분이 보인다면 더욱 신호가 확실해요. 다만 지나친 기대는 자칫 실망을 키울 수 있으니 2만 원 안팎의 소액으로 도전하는 여유를 지켜주세요. 63년생 개묘생으로 넘어갑니다. 직계 가족과 의기투합하면 복이 배가 되는 달입니다. 평소 취미가 다른 가족이라도 이번 달만큼은 숫자 조합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7과 9 그리고 13이 연달아 눈에 들어온다면 좋은 흐름입니다. 혹 13이라는 숫자가 불길해 보여 망설인다면 17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어요. 사전에 가족들과 구입 금액을 균등 배분하고 당첨 후에도 재투자 계획을 명확히 해두어야 기운이 새지 않습니다. 모임 장소는 물가 근처보다는 숲이나 산책로 같은 목기운 공간이 좋아요. 주변에 대추나무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75년생 을묘생은 직접 발로 뛰는 행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인터넷 자동 구매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기운을 믿으세요. 로또 판매점에 들어섰을 때 손끝이 뜨거워지거나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듯한 착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5줄 이상 구매해도 좋습니다. 이번 달 을묘생은 삼진법 조합에 강하니 3일, 7, 9, 10일 같은 연속하지 않는 리듬감 있는 배열이 유리해요. 구입 장소는 번화가보다는 동네 오래된 분식집 옆 작은 노점이 포인트입니다. 노점 천막에서 어묵 육수를 나누어 마시는 선행을 곁들이면 기운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로또는 어디까지나 부수적 이벤트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첨 자체보다 숫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활력과 가족,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더 큰 재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첨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의 풍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은 12일까지 서랍 안에 보관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이는 목 기운과 응답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기운이 완전히 뿌리 내리기 전에 버려버리면 행운이 흩어진다고 하거든요. 끝으로 5월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다는 사소한 사실도 좋고 버스가 제 시간에 와서 기뻤다는 내용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3일 이상 이어쓰는 습관인데 이때도 행운 숫자를 활용해서 매일 3가지 감사 거리를 적어보세요. 3이라는 숫자가 주는 확장성 덕분에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7일이 지나면 몸과 마음의 확실한 차이를 느낄 거예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올라갈 때 재물은 역시 뒤따라온다는 연구 결과도 많으니 꼭 시도해보세요. 이제 전체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5월 토끼띠에게 이번 달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승부수를 숨기고 있는 시기예요. 금전은 크고 화려한 사건보다 작고 다양한 수입이 착실히 쌓이는 구조라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살림살이가 조금씩 여유로워질 겁니다. 건강은 순환과 유연성을 관리하면 5월 기운을 그대로 품을 수 있고 4와 8회색 짙은 자주색만 멀리하면 불필요한 소비와 급격한 피로가 동시에 줄어들어요. 반대로 3과 7 연초록과 하늘빛 파랑을 가까이 하면 기회가 얼굴을 내밀고 손짓할 것입니다. 행운의 날짜인 5월 12일과 5월 26일은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최적이며 신묘생, 개묘생, 을묘생 모두 로또나 작은 이벤트를 통해 예상치 못한 실마리를 얻을 확률이 높아요. 이번 달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신호를 발견하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번 달 토끼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행운의 팁을 일상생활에 활용해 보세요. 우주의 긍정의 기운이 토끼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직 댓글에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잠깐 멈추고 아래에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누르면 좋은 기운이 2배가 되어 돌아올 거예요. 댓글에 적힌 모든 소망이 초여름 바람처럼 시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2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단단히 마음에 새기고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면 곧 통장 숫자가 올라가고 마음 곡선이 상승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5월은 토끼띠가 자신의 숨은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단이며 그 계단은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물할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달을 놓치지 말고 함께 올라가 봅시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